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뉴스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래지방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고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거를 또 얼른 캐치해서 또 데이터 얼른 업데이트했습니다. 깍! 충격적인 4월 CPI 4.8%, 예측치는 4.4%, 금리 또 올리겠군. 껄껄껄. 얘 귀엽죠? 제 딸내미인데 이런 딸내미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시큼시큼한 남자애만 있어갖고 그것도 다 커갖고 어릴 때는 그나마 딸내미 노릇을 했는데 참 오늘 밤에 하나 낳아야겠군. 자, 오늘 방송할 자료는 일단 요렇게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다 올려놓고 데이터 분석을 들어갑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박승 총재님이 빅매하신 아래지방님께서 안녕하세요 엘레님, 조금 전 한국 CPI YOY가 4.8%, 시장 예측이 4.4% 발표되었습니다. 5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정말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차하면은 빅스텝도 될 수 있다니까. 저를 못 믿어요, 아래지방님. 혹시 박감사님인가? 리얼아이 박감사님. 맞아. 그분이 그랬거든요. 전에 생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저 엘리엇 그분 공식적으로는 몰라요. 딱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는 보세요. 공식적으로는 몰라요. 그 얘기를 뒤집으면 비공식적으로는 알아요. 라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안다니까. 전월비는 0.7%입니다. 무슨 제비도 아니고 전월비가 0.7%래요. 0.7%면 한 달에 0.7% 올랐다는 얘기죠. 지난달에 비해서. 이 얘기는 아파트 상승률 계산할 때, 실질지수 상승률 할 때 0.7%보다 오르지 못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하락이란 얘기죠. 그런 아파트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업데이트한 걸 볼게요. 여기서 요 파란 선 있죠. 파란 선. 요 파란 선은 로우 데이터예요.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뭐 우상향이죠. 항상 우상향이죠. 그거 전년 동월비로 하면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줄렁줄렁 하다가 쫙 올랐는데 여기가 2%거든요. 2%, 여기가 2%야. 기준. 보통 우리가 한국은행 목표치가 여기가 2%거든요. 여기 2%를 0.4%도 있었잖아요. 마이너스도 이거 0%구나. 0% 미만도 있었어. 그리고 하여튼 2%, 1.8%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2%로 놀아서더니 3%로 올라서더니 이제 4%야. 이거 지난달에 4.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 근데 지난달보다 더 올랐어. 그래가지고 연간 평균을 끌어올려서 지금 두 달 0.3% 두 달 있었죠. 올해 들어서 1월달, 2월달 3점 몇 %였어요. 그 다음에 3월달에 4점 몇 %였나? 4.3%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 발표된 게 4.7%.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치솟는 거라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막대 그래프 보세요. 계속 전월비 계속 올라가는 거 봐. 점점 더 오르죠? 4.3에서, 그러니까, 아마 0.73이었나? 그 0.7 몇인가 더 올랐어, 하여튼간.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아파트가 꺾이죠? 꺾입니다. 잘 올라가다가 꺾여요.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해 봅시다. 미국은 8.5%라고 그랬죠? 우리는 4.7%니까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를 땡겨 올린다니까. 특히 여기는 주택가격 임대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 우리나라는 그게 거의 없어요. 얘네는 30%가 넘게 차지해. 그러니까 우리도 주거비까지 여기다가 포함을 하게 되면 진짜 우리 한 7%, 8%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안 하고도 4.7%야. 4.7%면 언제 이후로 최고냐면요. 2008년도 이후 최고네. 그 당시 5.9%가 최고였어요. 조만간에 이것도 넘을 것 같아. 참, 그러면은 IMF 때 물가 상승률 그때까지 치솟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올라가죠? 미국 기준금리도 올라갔고 이번 모레인가 또 올리죠? 자, 그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통 취급하는 물가지수는 이제 일반인들이야 소비자 물가지수만 뉴스에서 접하지만 극소수 아니지? 우리 엘리엇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있는 수입 물가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요 세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요 까만 게 수입 물가지수예요. 36%예요. 36%. 1년 전에 비해서 수입할 때 물가가 36%나 올랐다는 얘기야.
이야기는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생산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돼요. 곧장 수입한 다음에 곧장 뭐 생산에 들어가니까.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정도 안팎으로 늦게 반영이 돼요. 왜? 유통 과정을, 그러니까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게 구매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둬요. 즉 수입 물가 지수가 치솟으면 우리가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치솟아. 결국은 여기서는 이게 낮아 보이죠. 파란색이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이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그 다음에 이건 소비자 물가, 수입 물가 지수 36%. PPI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니까 낮아 보이지. 우리 이거 지금 거의 한 13년 만이니까 최고치야 이거. 자, 이걸 좀 더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수입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 전에 많이 올랐을 때가 서프라임 때 50%. 처음부터 볼게요. 73년도 1차 올쇼크 때 59%. 그 다음에 79년도 2차 올쇼크 때 64%. IMF 때 57%. 서프라임 때 50%. 그 다음에 지금. 근데 과거에 네 차례를 이렇게 보잖아요. 전부 환율이 폭등했을 때야. IMF 때 폭등했죠. 서프라임 때도 폭등했어요. 1200원까지 갔잖아. 근데 지금은 1200원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저는 환율이 폭등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약간의 뭐 시차를 두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가 치솟는다는 얘기는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른다는 얘기고, 한 달 전후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가지수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자, 먼저 초장기 금리 사이클을 볼게요. 자, 미국의 300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게 40년간의 오르락내리락하는, 처음에는 완만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20년의 중간 사이클이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중에 전시 중에 41년도에 바닥 1.98% 찍고 40년 동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더니 81년에 15.8%까지 폭등했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하락을 해서 0.318%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 장중이지만 3% 넘었다며요. 그러면 바닥에서 10배 오른 거 아세요? 10배? 0.318%였다니까? 그러면 3%면 거의 10배잖아요. 물론 장중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40년 동안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이야. 그러니까 먼저 튀는 놈, 나중에 튀는 놈이 있고 한데, 우리가 느끼는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최근에는 좀 약간 워낙 급하게 오르다가 주춤하고 있지만, 자, 이 상태에서 연하다 진하다 안 했네. 자, 이거 분홍색이 장기 금리예요. 10년물. 자, 진하다, 연하다, 진하다. 이제 보니까는 10년물 국채금리의 큰 흐름을 아시겠죠? 지금 얼마나 위로 튀는지 아시겠죠? 자, 연하다, 진하다, 김연하다, 찐연하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81년까지는 기준금리가 오르는 추세였어요. 그 이후로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고점이 계속 낮아졌거든, 미국도. 그러다가 제로금리를 2번 하더니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40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빅스텝 한다느니 뭐 자이언트 스텝 한다느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지. 그러니까 전 세계 작년부터 금리 올리는 나라들을 전부 다 제가 여기다가 지하철 노선도처럼 다 표시해갖고 헷갈려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나라 금리 올렸을 때 그때는 그 나라만 진하게 하니까 연하다, 진하다 그 얘기를 또 나중에 하겠죠. 오늘은 안 해요. 오늘은 따로 올린 나라가 있질 않아요. 자, 확대한 게 이거예요. 완전히 지하철 노선도죠. 이게 뉴욕 지하철 가면 이렇게 돼 있나? 어디가 제일 복잡하나? 지하철 노선도는? 우리나라도 꽤 복잡하긴 한데, 근데 지방에 가면은 지하철이 뭐 노선 하나밖에 없고 막 이러죠. 빨리 그쪽도 같이 균형 발전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올린 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올렸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내렸어요. 워낙 많이 급하게 올렸다가 나블리나 중앙은행 촌재가 그 언니가 내렸어. 자, 보시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린 게 몇 번 있었냐면요, 여기서 8번 올린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8번 올린 적이 있었고요. 여기서 5번 올린 적이 있었고요. 여기서 2번 올렸고요. 이번에 지금 4번 올렸나? 그랬죠. 자, 이때마다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물가가 2% 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린 이유는 뭐라고? 미국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2006년도 올릴 때예요. 그때는 부동산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18년도? 2018년도부터 19년까지
17년부터 두 번, 18년까지 두 번을 살짝 올렸었거든요. 그때는 물가가 안정이 됐었어. 근데 왜 올렸어? 미국이 올리니까. 그때는 아파트 값이 올랐어. 그런데 중간에 있는 2011년, 10년부터 5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때는 미국이 안 올렸어. 왜 올렸어? 물가가 올라갔고. 과거에 두 차례랑은 달라요. 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금리 올릴 때 미국 올렸나요? 안 올렸어. 근데 물가는 어땠나요? 마이너스에 있던 게 2% 넘더니 3%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올렸어. 근데 내일인가 모레인가 파월이 또 금리 올린다며. 빅스텝 올린다며. 그러면은 물가 올라서도 오르고 미국이 올려서도 올리고 이거 그러면 양방으로 얻어맞으면 우리 빅스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깍! 깍! 저 어린애 또 나왔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뭐 물가 때문에 올리든 미국 때문에 올리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40년 사이클에 걸려들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40년 동안 빚을 갚을 생각을 해봐요. 지금 30살짜리 담보대출 이빠이 받고 막 마통까지 받고 뭐 이거 받고 막 한 다음에 빚을 아파트 값까지 빠져봐. 아파트 영끌에서 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과거에 금리 올릴 때 잘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8년 5개월 동안 아파트가 올랐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의 8년 9개월 올랐어요. 한 3개월 여기가 더 길어요. 마지막에 야금야금 억지로 더 올리는 기분이 좀 있어요.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금리가 너무 떨어져 갖고 완전 유동성 때문에 올랐어. 근데 금리가 기준금리 올리기 전부터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 근데 아파트는 주춤하다가 다시 더 올라. 왜? 절대값이 낮으니까. 그래 올려봤자 저금리야. 그런데 계속 올리면 얘가 꺾이더라. 왜? 못 견뎌. 2년 이상 금리를 계속 올라가면 못 견딘다니까. 마지막에는 기준금리까지 올렸잖아. 자, 근데 지금 이번에 어땠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공급으로 엄청 아파트가 올랐지.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안 올랐는데 시중은행 금리가 먼저 오르네? 깜놀했다가 근데 아파트가 계속 올라. 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낮은 금리야.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막 6% 7% 할 때 근데 여기는 3% 4% 에게 이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2년 정도 되니까 얘가 꺾이네. 10월 달에 작년에 상투치고 꺾이고 있네. 실거래가가. 왜? 앞으로 오르는 금리를 못 견딜 거거든. 그동안 오른 것도 누적됐고. 그러니까 저금리에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낫지만 옛날에 비해서 대출금리 금액 자체가 따블이잖아. 이게 저금리의 함정이라고. 금리를 싸게 해준 다음에 대출을 왕창 받게 한 다음에 나중에 금리를 올려봐요. 그러면은 코 껴가지고 평생 월급 통장에 찍히자마자 월급은 통장을 스쳐서 지나가고 이 꼴이 된다고. 처음에 40만원 50만원 정도는 별거 아니어갖고 뭐 우리가 뭐 맥주 한잔 안 마시면 되지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120만원 돼봐. 금액이 크면은 월급에 거의 한 60% 70%를 대출금 원리금 상환 이런 거에 갚느라고.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계속 따블라고 있으면은 아유 내가 그래도 이거 투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원금까지 까먹고 있네. 그렇잖아요.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 벌써 작년 10월달 상투 치고서요 1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데가 수두룩해. 노도강 금강구 쪽에 수두룩해요. 지금 수도권에도 수두룩해. 여러분이 살 때는 쌀지 모르겠지만 그게 야 이거 5억밖에 안 해. 6억밖에 안 해. 야 강남에 40억 50억인데 여기는 6억이면 엄청 싸지. 근데 그게 얼마부터 올랐냐면 9천만 원부터 올랐다고. 9천만 원짜리가 6억이 됐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면 1억이 5억 됐다고 칩시다. 그럼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5억에 사갖고 25억에 팔면 되겠네. 저 도봉구 저기 창동 주공 17단지 제가 자주 예를 들죠. 9천만 원이어서 9천만 원. 9천만 원이 6억이 됐다고. 실거래가를 봤잖아요. 얼마 전에. 그 6억이 얼마까지 가겠어. 근데 그게 4억까지 떨어져도요. 너는 2억 손해봤지만 1억이었던 아파트가 그래도 4억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좀 잘 확인하고 사시고 그 다음에 저금리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대출 자기의 한계보다 물론 대출 받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 근데 금리가 올랐을 때 어떡할 건데? 올랐을 때 60만 원 되는 이자를 180만 원 내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참. 자, 오늘 요렇게 무슨 까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4월 CPI 4.8%, 예측치는 4.4%였는데 예측치도 높았어. 근데 그보다 훨씬 높았어. 그러니까 파월이 아니어도 금리 올려야 돼. 근데 파월이 올리면 또 올려야 돼. 그러면은
따따블 올려야겠네. 빅스텝 가자. 자, 우리 신임 한국은행 총재 디스 윈도우 드래곤 이창용 총재 얼마나 올리나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뉴스 아래지방님 감사드리고요. 박감사님 너무 이게 마음, 이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자주 올려주세요. 공식적으로는 모르지만 비공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 박감사님을 위해서 아래지방님 행복하세요. 마음씨도 착하니까 복도 많이 받을 것 같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